법무부 장관 라정준입니다. 수형자 본인의 동의하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름, 가우신, 죄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5년형을 선고받고 8년 8개월의 형기를 채운 특별 사면 대상자입니다. 공고했던 대로 범죄자 인격 개조 프로그램이 완료되었고 가우신의 공감 능력, 도덕성, 충동 조절 능력, 성인지 감수성 등 전 영역에 걸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에 현 정부는 성범죄자 가우신의 특별 사면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31년 4월 14일 화요일, 이 발표는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만큼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죠. 범죄자 인격 개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강력 범죄자를 조기에 출소시킨다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분노였죠. 하지만 진짜 논란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이 범죄자 인격 개조 프로그램을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태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싶지 않아 시작합니다. 저는 금군입니다. SF 다큐 알고 싶지 않아는 제보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발명했거나 목격하신 분, 시간여행자를 목격하신 분, 본인이 시간여행자이신 분, 시간여행자의 아내이신 분, 댓글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발단은 2022년 여름에 일어난 성폭행이었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자분 위험한 상황이면 소화기 2번 두드려보세요. 위치 추적하겠습니다. 신고자분 위험하신 상황이신가요? 여보세요? 위험하신 상황이면 버튼 1번 눌러봐 주세요. 현장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가해자 가오씨는 피해자 나이라를 수차례 폭행한 뒤 기절한 그녀에게 범행을 저질렀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기능 장애를 입었고 결국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속된 가오씨는 잘못을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돌립니다. 피해자가 입은 흰 티와 청바지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시종일관 가오신 씨 말했죠. 반성하시나요? 피해자가 절 유혹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신혼인 피해자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본인과 그의 가정을 짓밟았다. 성범죄는 인격을 찢는 살해 행위다. 범행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 점을 첨삭하여 본 재판부는 선고한다. 피고인 가우신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8년 8개월이 지나면서 피해자 나이라 씨도 일상을 되찾았죠. 법무부 교정본부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문서에는 어떤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석방을 조건으로 범죄자의 인격을 개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최초 참여자가 바로 가오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피디님, 처음 든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나 죽는 건가? 죽이러 오는 건가? 분명 법무부는 이 계도 프로그램이 완벽하고 안전하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나이라 씨와 같은 반응이었죠. 세상 어디에도 악인을 선인으로 바꾸는 방법 따윈 없다. 2031년 5월 8일 범죄자 인격 개조 프로그램의 심사가 완료되고 가오씨는 약 3개월의 가석방을 받습니다. 반성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사회에 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특별 사면이 됩니다. 우려와 다르게 그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묻기 위해 제작진은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가오신이 찾은 곳은 참 뜻밖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죠. 오늘 이 자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님 중에 탐탁치 않은 분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귀하게 맞이해 주십시다. 새 신자가 되신 가우신 형제님을 소개합니다. 정말 그는 선해졌을까? 저희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교정 프로그램 때문일까? 사면받기 위한 연기가 아닐까? 대중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반대 73%, 찬성 27%. 뇌수술을 통해 성품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죠. 특정 행위의 뇌 부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눈을 감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고칠 부위를 알더라도 수술할 도구가 없어요. 세포체는 10 마이크로미터, 축삭은 0.1 마이크로미터예요. 하나하나 타겟팅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인격 개조 프로그램의 내부자, 제작진은 유튜브 채널 최초로 그를 만났습니다. 이 인터뷰는 실로 놀랍고 충격적이었죠. 정확히 어떤 기술이죠? 특수 헬멧을 끼고 24시간 뇌파를 관찰해요. 특정 행위나 감정야가 어느 부위에서 작동하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냅스는 수백 조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AI죠. 신경 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해도 그걸 예측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측하려면 패턴을 찾아야 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죠.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날씨 예측이 무척 어려웠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AI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도 순식간에 처리하죠. 하지만 수술 도구의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크로매스 핸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오이네시 사건을 다룬 영상을 봤어요. 거기 나온 그 미켈란젤로 제트로 있죠? 정확하게 그 기계예요. 이거요? 네. 얼마 전 저희가 소개해드린 성형수술 로봇 미켈란젤로 제로2. 왜 여기서 이 이름이 등장하는 걸까? 기계를 역설계했던 로봇 공학자는 말합니다. 애초에 이 로봇은 더 높은 수준으로 설계되었다고 말이죠. 부품이나 설계 역량을 보면 진짜 초고가예요. 보통 특수 목적 로봇은 이렇게 설계 안 해요. 미켈란젤로는 범용 로봇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인간의 모든 걸 수술하려고 만들었단 거예요. 뇌세포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냐고요? 당연하죠. 최첨단 fem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니까. fem토초 레이저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시켜 발사하는 도구입니다. 초정밀 레이저죠. fem토초는 단위를 말합니다. 1 fem토초는 1조분의 1초를 의미하고 그 시간 동안 빛은 고작 머리카락 굵기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fem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면 아무리 작은 곳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범죄자를 선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인권을 떠나서 필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굳이 사면시켜줄 필요가 있냐고. 어쩌면 그것은 면죄부 같았고 또 거래 같기도 했죠. 정부는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섭니다. 111분 토론을 맡은 진행자 신석기입니다. 왜 특별 사면이 조건이죠? 풀어주지 말고 강제로 수술해도 되잖아요. 애초에 이 사업은 교정 예산을 축소하고 범죄 예방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검토됐습니다. 사회에 내보내도 문제될 소지가 없는데 굳이 정부에서 밥 먹이고 재워주고 격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미 판결이 끝난 수용자에게 수술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단계에서 수술을 강제할지 말지는 입법부의 일입니다. 그냥 사형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교정 프로그램으로 뭘 하는 거 말고 죽이면 간단하잖아요. 쓰레기 치우듯. 피해자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시네요. 일단 사형이 정말 좋은 제도인지 먼저 논해야 하는데 사형 제도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도덕성 문제도 있고 논문과 각국 정부의 데이터를 봐도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합니다. 단순히 분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죠. 반면 범죄자 인격 개조 프로그램은 재범률은 물론이고 예방률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피해자에게도 이롭습니다.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시죠. 피해자에게 이롭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상심사에서 공감 능력, 수치심과 죄책감 민감도, 양심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스스로 뭘 잘못했고 피해자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예수님의 품성이 내재되어 있죠. 용서와 자비, 사랑의 시간입니다. 분노와 혐오를 내려놓고 회개한 자를 환영하십시다. 솔직히 좀 무서워요. 풀려나려고 연기한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니라면 또 모르겠지만. 제 딸인데 이 녀석을 생각하면 좋다고 봐요. 범죄율, 재범률 동시에 낮추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전한 사회, 정의의 대한민국. 용서와 화해의 코리아. 여론이 조금씩 돌아서는 가운데 야당인 보수당 대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처리한 게 못마땅하단 거였죠. 하지만 보수당도 이 정책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신중해지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진 것 같았죠. 가우 씨는 왜 자신의 인격을 개조하려 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제작진 앞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의 일기장이었죠. 나는 나의 의지를 믿는다. 욕구, 나의 욕구.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욕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섹스. 나가서 마지막 섹스를 하고 돌아올 것이다. 추악한 진실을 공개한 어느 내부자의 폭로. 가오신의 목적.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선이 아니라 풀려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추가 범행을 목적으로요. 아크야 물러가라. 아크야 물러가라. 유다 같은 놈. 감옥에서 나오려고 네 뇌를 바친 악마야. 저 전세 사기 당했거든요. 만약에 그 개새끼가 뇌수술 받아서 풀려나면 진짜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결과가 선이라면 상관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는 질문을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동기와 결과 모두 정당했다고 해도 과연 그게 옳을까? 이 질문의 권리는 어쩌면 단 한 사람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요.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피해자인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풀어주죠? 용서요? 자비요?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착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이미 죽었는데 왜 그 사람은 버젓이 돌아다녀요? 저 같은 성폭행 피해자들, 사기 피해자, 폭행 피해자, 살해 유가족.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왜 범죄자들은 살아있죠? 이 기자회견 직후 제작진은 가오신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나이라 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가오신은 말했습니다. 제작진이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타인의 고통을 아는 게 뭘까? 전 말이죠. 그걸 느끼고 상상하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어요. 그게 제가 타고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후회하고 또 후회해요. 미안해요. 인터뷰 이쯤 하죠.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가해자. 우리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얼마 뒤 정의를 구현한다며 괴한들이 그의 집에 무단 침입했고 길거리에서 위협받는 일이 잦아졌죠. 법무부는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형집행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범죄자 인격 개조 프로그램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얼마 뒤 전진당이 이 논쟁에 참전하면서 논쟁이 다른 차원으로 격화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뇌는 타고납니다. 만약 뇌를 고쳐서 악인을 선인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건 죄에 대한 기존 인식을 뒤바꿔 놓습니다. 죄는 선택하는 것인가? 선택되는 것인가? 만약 죄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과연 죄는 죄인의 잘못인가? 이 논쟁에 기름을 부었던 111분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전진당 대변인 18인 의원과 자연미인연대 및 자연뇌인연대 대표 칠준식 씨가 나오셨습니다. 피해자들은 말이죠. 많이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해자가 처벌받길 바래요. 사형?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적어도 징역만큼은 다 살아야 되잖아요. 사면 조건 걸 때 피해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범죄자 풀어주라고 했습니까? 칠준식 씨, 형벌권은 국가에 있어요. 물론 양형할 때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번 사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도 공익에 압도적으로 좋아요. 공리주의 아시죠? 재범률도 낮추고 범죄 예방 효과도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럼 사회 정의는요?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이 되나요? 죄 저지르고 뇌수술 받으면 그만입니까? 뇌수술로 받아낸 사죄가 보상이 되는 줄 아세요? 피해자가 분노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왜 뇌수술이 범죄자한테 면죄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인격개조 프로그램 준비할 때 수용자 참여율이 제로였어요. 사면 조건이 있고 나서야 겨우 가오신 씨가 참여한 거예요. 준식 씨는 자기 뇌 잘라내고 지지고 그러고 싶어요? 이것도 형벌이라고요. 논쟁이 좀 격해지는데 여기서 주제를 바꿔보죠. 전진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죄인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타고남이 죄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천성을 고칠 수 있으면 우리 사회는 죄인을 용서해야만 한다. 이 논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입니다. 뇌수술로 사람의 천성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는 범죄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태어났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결정된 거죠.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요. 호랑이는 목을 비틀죠. 왜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게 악한가요? 사람도 동물이고 그 본성을 타고났는데 달라지는 게 있나요? 만약 뇌수술로 천성이 바뀌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장난합니까? 욕하지 마세요. 칠준식 대표님, 욕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그러죠. 18인 의원님. 전세 사기 당해보셨어요? 전 재산 다 털려보셨나고요? 그 사기꾼 새끼들은 고작해야 15년 받아요.
피해자들은 보상도 못 받고 생을 마감해요. 얼마나 죽고 싶은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의원님 성폭행하면 의원님은 용서할 수 있어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미쳤어? 그래. 당신이 하는 개소리가 딱 그래. 두 분 야, 그만하시고요. 그 말 취소 못해? 그만하세요. 못해. 시청자 너 같으면 여러분 하겠냐? 죄송합니다. 야, 너 몇 방송은 살이니? 너보다 여기까지 어려. 하겠습니다. 이 논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은 정말 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호랑이와 북극곰처럼 타고났기 때문에 저질러진 결정론적 행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논쟁이 있고 얼마 뒤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자 인격 개조 프로그램의 참여자인 가오신 씨가 혼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코앞에 두고서 무엇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을까? 저희는 취재 끝에 일기에 적힌 유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한 짓이 무엇인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순간 참회록을 써내려간 가오신. 자유를 원했던 그는 뇌수술이란 거래에 응했고 목적과는 달리 진짜 참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옥에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있죠. 어쩌면 연려다윈 의원의 말처럼 범죄자 인격 개조 프로그램은 면죄부가 아니라 처벌이자 족쇄일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아 제작진은 범죄자 인격 개조 프로그램과 죄에 대한 논쟁을 모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뇌수술의 부작용, 성공률, 뇌 성향에 관한 헌법적 문제. 이건 인간이 무엇이냐를 두고 다투는 거대한 담론입니다. 이 작은 영상에 모두 담기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결국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지 확신했습니다. 바로 피해자 나이라 씨였죠. 심정이 어떠세요? 복잡하죠. 그냥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처음엔 무기징역이랑 사형을 바랬거든요. 25년형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정의가 맞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안 잊으면 못 살겠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죠. 뇌수술 교정 프로그램을 여전히 반대하시나요? 제가 원하는 건 사과와 처벌이었어요. 근데 피디님,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기억, 상처, 수치심, 절망, 아이,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이젠 그 사람을 풀어주겠다고 하잖아요. 가오신의 사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라는 건 있죠. 계속 살면서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고 고통받다가 죽는 순간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사과예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뇌수술로 그때의 트라우마와 기억을 잊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는 피로써 갚는다. 이런 격언은 어느 문화에나 전해 내려옵니다. 현대사회 이전엔 단순하고 깔끔하게 끝이 났죠.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다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뇌 스캐닝 기술, AI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초정밀 조작과 수술, 그 모든 것이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알고 싶지 않아는 구독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고 이 정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해자라면 수술을 통해 착해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이 피로 젖어가는 물결을 바꿀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력한 기술도 결국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니까요. 여기는 알고 싶지 않아입니다. 진행자 금군이었습니다. 꼬마부입니다.